버핏이 이번에 은행주를 매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캐피탈원 매도를 했는데요. 왜 매도를 했을까요? 심지어 트럼프가 금융주들의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목요일은 하락을 했지만요. 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은행주의 매수가 몰리고 있고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몇 달 전에 영상으로 해드렸고요. 근데 왜 버핏은 매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금융주의 상승을 만들었던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라 하면 은행에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상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은행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을 평가하는 건데요. 간단하게요. 이리저리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준 상황에 경기 침체가 당장 와도 견딜 수 있는 자본이 있냐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이 된 건데요. 금융위기 이유가 부실 채권의 문제가 컸었습니다. 대출을 막 해준 거죠.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경제가 좋았고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규제 완화라 하면 은행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약속된 돈이 있는데 그 약속된 돈의 비율을 낮춰서 더 많은 투자나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버핏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대비를 해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비라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오지 않더라도 우선 준비는 해놓자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카드 변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고 있다는 것은 금융주의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요. 수수료와 이자를 받을 카드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잘 갚으면 계속 호재로 연결이 되겠지만 새로운 카드 발급 비율과 연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카드로 빚을 돌려막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은 1년 혹은 1년 반 정도로 0% 이자율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자 내기가 아까우니까 이자를 곧 내기 시작해야 하는 카드에서 0% 이자율 카드로 옮기는 거죠. 옮길 때 3%에서 5% 수수료는 내지만 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새 카드로 빚을 옮기는 건 버티게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쓰던 카드를 다 쓰게 되면서 갚지 못하니까 한도가 찬 카드가 돼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을 받고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의 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가계부채 연체율도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에서는 모기지 0.1%, 자동차 0.7%, 신용카드는 3.9%, 2023년 2분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제일 높고요. 신용카드가 먼저 높은 이유는 신용카드는 돌려막기가 되지만 모기지는 돌려막기가 되지 않아서 먼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규제 완화는 경기가 좋으니까 더 투자하고 더 대출해줘도 괜찮아 그러는 거잖아요.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져 가는데 버핏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줄이고 있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버핏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자, 라디오, 술 이런 내수주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내수주라는 건 해외 수출보다는 자국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주력하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보통 금리 인하 수혜주로 내수주를 꼽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 멈춘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버핏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내수주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버핏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에 투자를 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의 명분으로는 가능하지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버핏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저는 버핏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서 위험 조절을 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버핏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나도 포트폴리오를 따라해야 하나 하는 생각보단 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버핏은 될 수가 없어요. 팔란티어 하락을 했습니다. 내부자 매도, 국방부 예산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주식을 안 하시려면 저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내부자 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엔비디아, 테슬라, AMD, 페이스북 외에 많은 곳에서 내부자 매도는 일어납니다. 그래도 올라갈 기업은 올라갑니다. 내부자 매도는 빠르게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흔히 나오고 있는데요. CEO, CFO도 팝니다. 왜요? 빠르게 많이 올랐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시즌이 된 거죠. 부자들은 내야 하는 세금을 개인의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냅니다. 내부자 매도가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매도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부자 매도에 신경 쓰면서 주식을 하실 건가요? 내부자 매도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시고 종목 매수를 한다는 건 영원히 초보 투자자로 남는 길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저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줄이게 되면서 팔란티어 하락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시의 추세를 보셔야 합니다. 팔란티어만 떨어지나요? 지금 다 떨어지잖아요. 팔란티어는 하락하면서 곧 어딘가의 주가에 가서 정착을 할 겁니다. 많이 하락하면 기대가 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한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멤버십에서 교육시켜 드리는 부분인데요. 흐름을 매일매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많은 부분을 전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80 밑으로 하락하는지만 보시고요. 아래로 하락하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80 위에서 머무른 상황에서 증시만 괜찮다면 행보는 있을 수 있지만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어느 구간 이상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기대를 쉽게 만드는 구간이 있고요. 제한적인 하락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유지시켜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8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식 쉽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소형주 못 올라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엔비디아 못 올라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다음 상승장의 수익률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대비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135 박스 위에 갭까지 채우고 내려왔고요. 테슬라 360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가 위에서 머무르는지 아래에서 머무르는지만 보시면 되고 그 주가까지는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큰 의미 두면서 쫓아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왜 내가 사면 하락하는 마법에 걸리는지 설명을 드렸죠. 저의 영상을 보시면 고점 물림을 피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볼 것도 없고요. 말씀드린 주가만 보세요. 추가 하락 시는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물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증시의 추세가 변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129간 위에서 마감을 했죠. 아직 괜찮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왜 6120을 기준으로 만들어 드렸는지를 지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저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고 좋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브로드컴은 210부근의 매물대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매물대는 유효하지만 약해져 있는 매물대입니다. 약해져 있는 매물대는 단타 투자자들의 보조 지표들이 매수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단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장기 투자자들은 소량 매수는 가능하지만 아래 장기 매물대에서 한 번 더 매수 진행을 해야 할 것을 예상해 놓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장기 매물대는 189간 되겠습니다. SES는 잡주입니다. 잡주는 물림의 약도 없어서 깊게 주식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차트도 안 볼 종목입니다.
그냥 지금 매수해서 호재 터지고 거래량 터져야 올라가는 종목이지 기업의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매물대 알려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종목이고요. RGLV 잡주입니다. 이것도 그냥 매수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터질 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봐드릴 종목은 아닌 듯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잡주도 상승은 하지만 타이밍이 있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잡주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EM 잡주입니다. 73, 70부근 매물대 있는데 단타 트레이더들의 매물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실적 잘 나오면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INOD 65에 이미 저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점은 62불 정도인데 저항을 맞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매물대는 46인데요. 좋은 매물대는 아닙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장기 매물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U 단기 반등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상승입니다. 28, 29 위로 올라서서 머무르면 좋고요. 28 근처에서는 매수 안 하는 게 좋고요. 박스 상단이니까요. 다음 DDOG. DDOG는 115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중소형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세가 떨어지면 115 밑으로 하락이 가능하고 아래부터는 매수를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잡주는 동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매물대를 알아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웬만한 잡주는 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